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백화, 지붕 없는 미술관 공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광일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 도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준호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시작에 앞서 지난 6월 24일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녹동 신항에서 황금 개체굴 중국 수출 상차식이 있었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네. 판로 개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전라남도의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 덕분에 수출까지 이르는 계기였었는데요. 우리 실장님 산하 그 국제협력관실 예.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사님과 우리 실장님 또 우리 국제협력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미국 LA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산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US를 정식 개장했습니다. 남도장터 US는 66개 기업 182개 제품이 입점했고 물류센터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하루, 중부지방은 이틀, 동부지역은 사흘 안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영세 수출 기업의 온라인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22년 9월입니다. 우리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 목적으로 22년 9월에 남도장터 US몰이 개장을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다음 기사를 보시면 1년 5개월 만에 쇼핑몰 운영이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쇼핑몰 운영이 중단이 되었을까요?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도장터 US몰이 2020년 9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최초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사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원데이 배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유통 인프라가 취약했고 운영비와 마케팅비가 소요되는데 비용 대비 그 판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에 약 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당시 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금액은 약 16.5억으로 지원금 대비 39%였습니다. 그래서 그 24년 2월에 수출 기업들과 그다음에 온라인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아까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게 단일몰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사몰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지 그 온라인몰보다 이제 인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 해외 플랫폼에 차라리 입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수출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고 그 전문가들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는 게 활용을 하자. 예,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그때 전문가들도 얘기해서 애초에 중단했습니다. 시당초 아마존에서 냉동식품 판매가 되지 않게 처음에 시도했던 시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실패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현지 커머스 마켓과 또 연동해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자는 또 그런 또 계획들을 세우니까 또 그런 뭐 꼭 실패만은 또 아니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입점했던 일부 상품들은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현지 진출했던 그 성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꼭 완전한 실패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자료 화면 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도장터는 좀 절반의 뭐 실패로 남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례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로벌 K푸드의 수출액은 전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매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이미 열려 있는 이런 시장들을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 실적을 더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금 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남 그 농산물 수출 그 금액들이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사몰 대신에 해외 아마존이라든지 온라인몰 이미 인지도가 있고 유통망이 갖춰진 몰에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품목들을 그 입점시켜서 수출량을 계속 그 늘려나가는 어떤 전략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좀 약간 다른 지점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좀 홍보하고 또 이걸 판매 확대까지 이루는 좀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되게 우연치 않게 회사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유명 연예인 BTS의 지민이라는 그 분이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먹방을 또 했었고 또 그 열풍으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뭐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먹방 챌린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뭐 1,400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뭐 6,100억 정도, 해외 매출 비중이 80%고 뭐 해외 생산 기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삼양식품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비 지출 없이 바이럴 효과 가장 극대화를 이뤘다는 뭐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 의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송영건 의원님께서 우리 김산업 육성에 대한 또 제안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우리 김이 처음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처음에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외면받았던 거 아시고 예, 계십니까? 해조류에 대해서 네. 특히 유럽에서 네. 그 미주에서나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색상도 그렇고 이렇게 색감이나 이렇게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가 할 정도 이렇게 별로 유럽인들한테는 선호받지 못하는 식품이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유명 연예인들의 파파라치 샷에 찍히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과자 먹는 것 같이 스낵처럼 이렇게 김을 먹는 사진이라든지 또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스낵처럼 먹고 있는 사진들 또 그리고 본인 개인의 SNS에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이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좋아졌고 오늘날에 이렇게 수출 1위 품목에 이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이런 미디어의 노출과 개인 SNS의 노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기류에 맞춰서 AT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는 그 넷플릭스 방송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PPL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노출을 시켰고 그리고 한국식품관 또 해외에 있는 커머스 마켓과 연계를 해서 1,4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과 같이 우리 전라남도도 판매 구축, 유통의 구축을 거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라든지 SNS 노출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그걸 홍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PPL 광고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저희 전남 식품 홍보 전시회 등을 할 때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 특히 이런 쪽에 현지에서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같이 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할 때 바이럴 마케팅을 같이 현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PPL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온라인몰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별도의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활용해서 신시장 개척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향후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할 때 좀 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예시입니다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재료를 포함한 이렇게 뭐 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해남의 고구마를 함유된 고구마빵이라든지 고흥 같은 경우는 뭐 유자빵도 있고요. 광양의 곶감빵 그리고
우리 해양 바이오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완도에서 만드는 전복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주얼은 다소 생소해서 저도 처음에 이거 보면 이게 맛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저도 이 빵을 먹어봤었는데 예. 굉장히 한국 사람에게도 생소한 빵인데 또 먹어보면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맛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제품인데 또 이걸 본인들이 또 시도해봄으로 인해서 또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2, 제3의 또 코리안 K푸드의 열풍에 또 이게 편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식품뿐만이 아니라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재료를 포함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보면 하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해외 그 실제 구매자들이 맞는 그 상품들, 그래 제가 인류화 상품, 세계 인류화 상품이라는 이제 타이틀하에 해외 시장에 내놓을 만한 국내 이제 농산물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상품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 종목씩 해서 매년 포장지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연계해가지고 같이 마케팅하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케팅 ROI 비교표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PL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좀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요. 쇼핑몰 구축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도 또 소요가 많이 되고 또 혹시나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회 비용이 다 사라지는 또 단점이 있음에 반해 PPL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초기 구축 비용도 없고 또 투자 대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또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이전시를 또 활용하면 또 위탁 업무도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 우리 전라남도도 또 이러한 방법을 또 활용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생각의 확장성을 통해서 좀 이런 홍보를 펼쳐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시장의 생각 어떠십니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수출 기업들을 농산물 수출 기업들을 온라인몰에 입점시켜서 그 어떻게 보면 해외 구매자들한테 선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는데 PPL이나 혹여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어떤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도정질을 질문하면서 담당 공무원분께서 또 설명해 주셨던데 AT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PPL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광고비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주로 하는 부분이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시키고 온라인몰 상에서 판촉 행사를 하고 현지에서 또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해주면서 그 제품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PPL 광고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다양한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해줄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일전에 제가 실장님 혹시 예전 광고인데 남자에게 참 좋은데 그 산수유 광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천호식품이요. 네. 저는 그 천호식품이 그 광고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냐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일전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2000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셔서 그 천호식품 회장이 영어로 된 편지와 함께 그 산수유 제품을 이게 아주 좋은 제품이다.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느냐. 백악관에 선물로 그걸 보냅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몇 달 뒤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부인과 함께 친필 서명에 들어간 감사의 편지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그 회사가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요. 저희가 꼭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그 회사는 지금도 그래서 G20 정상들에게 본인들의 회사 제품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내면서 편지로 이게 효용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제품들을 뭐 해외 유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에게 선물을 보낸다든지 뭐 예시입니다만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는 뭐 인플루언서를 전라남도로 초청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전남의 제품들을 또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사고의 확정성을 통해서 꼭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보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품들을 뭐 무료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그들이 사용할지 안 할지 단정 짓지 말고 유명인들에게도 또 보내보는 그런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대부분 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썼던 플랫폼 내에서 저희가 틀 내에서 많이 좀 움직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람들 들어보니까 새롭게 사고 확장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 제가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김영록 도지사님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이렇게 선물 뭐 세트를 해서 그 유명인들에게 또 보내보면 또 전라남도의 제품이니까 그들이 또 사용을 하고 또 우연히 또 그들이 본인 의도로 그냥 노출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의 좀 확장성을 통해서 좀 그런 사업도 시도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수산에 활동하고 계시는 농업인, 어업인들 또 그리고 가공 생산자들이 판매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신경 쓰고 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공공 배달 앱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은수 일자리 투자 유치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 국장입니다. 서운수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맞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 질문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공 배달 앱에 관한 뭐 먹개비와 땡겨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먹개비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요즘 최근 시작했습니다. 자료 보면 땡겨에 관한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한 거라든지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간 공공배달앱에 해왔던 뭐 사업 개요라든지 또 차이점 어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뭐 더 잘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어떤 뭐 다른 설명보다는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이제 공공 배달앱이 일반 배달 웹과 비교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 가입비 광고비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낮은 중개 수수료, 뭐 이것은 뭐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일반 배달 쿠팡이츠 같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약간 뭐 소득배별로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는 한 1.5%에서 2% 정도 낮은 수수료.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 공동체 이런 부분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는 점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최근 땡겨를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뒤늦게 저희들이 이제 그 여건에 맞춰서 이제 일반 그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일반 공공 배달 웹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춰서 매출이라든가 판매를 갖다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개비로 먼저 시작을 했고 땡겨오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소기의 목적이라든가 성과에 맞춰서 가입을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기의 목적 달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먹개비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가 한 3년째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땡겨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워낙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건 의원님께서 말하면 일반 이제 그 배민이라든가 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 단적으로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과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뭐 가야 될 길이 많고 아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우리 3년간의 성과를 봤을 때는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2만 개소 정도의 가맹점이 지금 들어와 있고 회원수 24만 명, 그 다음에 매출액 516억, 이건 누적입니다. 누적이고. 근데 이제 참고로
의원님 이제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신규 가맹점 같은 경우가 작년 상반기 때는 1,400개 정도가 가입을 추가로 했었는데 금년의 상반기에는 3,800개 정도로 신규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인지도가 계속 더 제고가 되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또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누적되면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 자료 설명 받았을 때 지난주에 또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 지역구인 강진군에서는 압도적으로 땡겨요가 지금 뭐죠? 먹개비죠. 먹개비가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또 군 단위가 많은 우리 전라남도의 특성상 그 강진군의 사례를 또 다른 군에서 접목시켜서 한다면 우리 먹개비나 공공배달앱이 주요하게 메이저 배달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고생하셨던 또 성과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또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공배달앱을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고 이용하려 해도 다른 앱보다 가맹점 수가 적어 불편합니다. 이곳 순천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국밥을 검색해봤습니다. 민간 배달앱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장이 검색되는데요. 반면 공공배달앱 먹개비에 검색되는 매장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가맹점과 회원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배달앱 신규 가맹점 수는 출시 첫 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신규 회원 수도 지난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관련 뉴스 보면 우리 동부청사가 자리한 순천 신대지구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앞선 뉴스 내용은 국밥을 검색을 했을 때인데요. 제가 같은 장소인데 이삭 토스트라고 굉장히 유명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아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인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대비해봤을 때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데 우리 공공배달앱에서 먹개비나 땡겨요 했을 때 이삭 토스트를 주문하고 싶어도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 방금 뉴스와 동일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가입률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에 뭐 신규 가맹점들에 대한 우리 어떤 좋은 점들에 있어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아까 그 언론의 방송에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뭐 또 다르니까 제가 아까 의원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 신규 가장 쉽게 그 가맹점 수를 봤을 때는 1,400개에서 3,800개로 늘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여실히 저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가맹점들을 갖다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2만 개인데 뭐 3만 개, 5만 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의 소상공인은 제가 보면 11만 개로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최고 한도가. 근데 이 정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산 뒷받침이 좀 필요를 한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2억 포함해서 전체 10억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가맹점 지원이 한 뭐 2억 8천이라든가 소비자 할인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 사진 보시면 혹시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식당이나 그런 데 가시면 리뷰 이벤트라고 뭐 리뷰를 적으면 뭐 음료를 준다든지 뭐 서비스 음식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는가요? 저는 직접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트렌드는 뭐 요즘에는 어느 맛집이라든가 뭐 할 때도 뭐 거의 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 가지고 댓글 후기 리뷰를 보면서 찾아가는 걸로 뭐 완전 트렌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진 찍고 글 남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리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바로 본인들이 식사를 할 때 뭐 음료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나오기에
그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서 또 리뷰 이벤트를 남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공배달 앱에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당장에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도 이 민간 배달 앱에 비해서 주문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그냥 하기 싫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안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 직원분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신규 가맹점에 대한 뭐 지원 대책이라도 지금 펼치고는 있긴 하나 그 예산 범위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예산 범위가 적기에 그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선착순 가맹점 몇 곳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라면서 홍보도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가맹점 가입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착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시도를 함에도 이게 이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규 가맹점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공공배달앱에 가입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들을 늘려야지만 가맹점이 단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목표치는 민간 배달앱의 버금가는 정말 욕심을 갖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뭐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갖다 인정을 하고 방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가맹점을 갖다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점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가입자들한테 신규 뭐 우수 가맹점한테 20만 원 주는 게 한 1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만은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맹점들하고 소비자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을 때 이게 더 많은 가맹점, 맞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또 소비자들한테 뭐 할인 쿠폰이라든가 공짜 배달비 뭐 이런 것들도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좀 잘하는 데가 강진이라든가 보성, 뭐 완도 이런 데는 대부분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저희 이 먹개비 이런 적에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광고비라든가 할인 이런 것을 하는 시군일수록 굉장히 가입률이라든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전략을 갖고 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 12.3 계엄 이후에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막 그러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치로 봤을 때도 수치 통계상 역대 최고의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순기능이 높은 우리 공공배달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보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또 확보해도 될 사안이 아니기에 지자체와 잘 또 협업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소비자들의 쿠폰 지급이나 그것도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공배달앱이 정확하게 안착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가맹점 지원 금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내년에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 대폭적으로 늘려서 가맹점 가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그 신규 소상공인들에게 또 지원해줄 수 있으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인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이 공공배달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고요. 의원님 깊은 관심 가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더 높은 목표치라든가 눈높이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 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웅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문태웅입니다. 네, 국장님 토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네. 저도 이번이 네 번째인데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도정 질문 드리는 게 교육청에 관해서 제가 요즘 살면서 좀 느끼는 게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뭐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뉴스를 보거나 뭐 며칠 뉴스를 보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에 막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이고 또 이런 시대에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발맞춰 나갈까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시대 흐름의 변화가 빨라진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챗GPT,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대 흐름이 빨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시대 그리고 앞서 우리 오전에 진호곤 의원님 또 좀 전에는 김정희 의원님께서도 인공지능 뭐 AI와 또 서당 교육에 대한 뭐 교육에 관한 질문도 주셨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춰 저는 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관한 교육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끝에 오늘 좀 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영재교육원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영재교육원에 했던 내용들인데요. 주로 22원에서 150학급에서 170학급 정도 운영 영역은 자연, 인문, 소프트웨어, 예술, 발명, 융합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 2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지금 빨간색을 쳐놓은 게 인문이라든지 자연과학 위주가 아닌 뭐 별도의 어떤 뭐 인문 예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자세히 관련 자료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과학 위주에 치우쳐져 있고 되게 굉장히 또 인문과학이라든지 그런 과학 프로그램 내에 아주 소규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캠프 운영으로 인해서 교육을 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그 폭이 좁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봤고 또 특이한 건 오히려 학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운영이 되지 시 단위에서는 저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군 단위에서만 운영되는 것도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시대의 도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문학적인 사고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답변이 달라지기에 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또 시대 흐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 게요. 처음에 수학과학으로 출발한 영재교육원이 정보라든가 이 발명 쪽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문 영재 같은 경우 개설은 했는데 무안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개설을 했지만 올해는 수요가 없어서 좀 빠지고 예술 영역 같은 경우도 대도시에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무안이라든가 이런 시골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료에 보셨던 것처럼 자연서부터 뭐 인문, 소프트웨어, 예술, 발명, 융합을 한다고 하기엔 이 자료를 또 보면 너무 자연과학 위주에만 치우쳐 있는 전남 영재형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서 지금 밖에서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식 자체가 우리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초창기 출발에 수학과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영재교육은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영재다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라든가 전남예술고를 통해서 예술영재도 주마다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 홍보 부족으로 인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인문영재라든가 예술영재가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또 국장님과 잠깐 대화 나누셨는데 또 영재원 교육을 직접 하셨던 현장에서 하셨던 경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4년, 2005년, 6년 이쪽에 정보영재로요. 해남교육청에서 지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안 몽탄중에 있을 때는 이쪽 네네. TF 지도위원으로
좀 했습니다. 그때 그런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자연과학 쪽에만 너무 좀 치우쳐져 있는 네, 한계도 정확히 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인천광역시 사례인데요. 뭐 대도시이기도 광역시이기도 하고 또 학생 수에서 뭐 우리 전라남도와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보면 광역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만 유독 또 선도적으로 예술영재교육원이라든지 뭐 대중예술 그리고 인문영재, 뭐 언어영재 교육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학생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와봤는데요. 또 앞서 이렇게 정확히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저런 방향성을 갖고 좀 한번 추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확대폭을 넓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남예술고가 주2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소속된 특수 목적고라든가 우리 직속 기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술 영역도 좀 넓히고 인문 영역도 학생 수요에 따라서 정 안 된다면 경계를 좀 넘어서 예를 들면 무한신안 목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금 네네. 우리 학생들이 목포 무한신안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듯이 우리 영재교육원도 꼭 순천 이 지역을 넘나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 예술 같은 경우 숫자가 적으면 권역별로 묶어서 맞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좀 부족하다면 뭐 순천, 여수, 광양을 묶어서 할 수 있고 또 서부권에 이렇게 어떤 권역을 나눠서 그 교육 과정을 또 추진해볼 수도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꼭 시도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겪고 있는 뭐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 문제에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교육 정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라남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위해서는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오늘 도정 질문 이후에 영재교육원의 교육이 좀 달라지면서 좀 변화를 가질 수 있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와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21년 4월 7일 국민들께서 저에게 도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기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1년은 남지 않은 시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리면서 이상 도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